신호다. 6. 여우 혼례식에 초대받다. 이 책은요, 갑작스럽게 이 신호단의 가족이 여우 혼례식에 초대받게 되었어요. 과연 여우 혼례식에서 반은 여우고 반은 인간인 세 남매와 그리고 100% 인간인 아빠는 과연 여우 혼례식에서 의심받지 않고 혼례식을 무사히 끝낼 수 있을까요? 오, 기대되네요. 네. 발명 코믹북 무한의 계단 4. 역전의 명소. 비밀의 신 한피라리 3. 요괴들의 새해맞이. 이번엔 한피라리 요즘에 많이 안 빌렸는데요. 맞아요. 참고는 12월이에요. 동화에서는 12월 31일 밤에는 요괴들의 새해맞이 행사가 열린대요. 그런데 스즈가 한피라리인 스즈가 이 새해맞이 행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돼요. 과연 스즈는 새해맞이 행사에서 중요한 임무를 잘 마칠 수 있다는 걱정에 스즈는 하루 종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비밀의 신 한피라리 4권. 이어서 위험천만한 악기 퇴치. 네. 이번에는 여기 스즈 악기 퇴치인데요. 이번엔 2월이에요. 입춘 전날인 2월 3일에 스즈 그리고 주인공 다케시 그리고 다케시의 할머니 고토코 할머니는 나쁜 개안을 쫓아내려고 콩뿌리기 행사에 참여해서 콩뿌리기를 했어요. 하지만 어떤 여자아이들 3명이 귀신을 불러오는 악기를 불러오는 주문을 거는 거예요. 실수로. 그래서 스즈네 집으로 도망쳐 왔는데 과연 스즈네는 악기를 퇴치할 수 있을까요? 있을지. 그 다음. 저 책은 절대 읽으면 안 돼. 이 책은 일단 제목을 보고 고른 책인데요. 이 제목이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서 빌렸습니다. 네. 이 주인공은 책을 너무 싫어해서 엄마가 아주 이상한 작전을 펼쳤는데요. 이 책을 절대 읽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청개구리처럼. 네. 그런데요, 이 주인공도 자기가 처음에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빨간 책을 읽지 말라고 하니까 빨간 책이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과연 이 책을 읽었을지 안 읽었을지 안 읽었을지 한번 볼게요. 다음 책은 귀신도 반한 숲속 라면 가게입니다. 네. 아마 숲속 라면 가게는 이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이 복슬씨는 어떤 유령이 나온다는 이 가게에 라면 가게를 차리게 됐어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 귀신도 반할 정도로 최고로 맛있는 라면 가게래요. 저도 한번 복슬씨의 라면 가게에서 라면을 먹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라면을 먹어보고 싶네요. 네. 네. 비밀 요원 레너드 우리말 사무소 2. 소제목이 없네요. 수제목이 없어요? 몰랐어요. 이 책은 저번에도 말했듯이 맞춤법, 고사성어, 속담, 그리고 관용어 이 4개의 국어를 한 번에 이 책으로 알 수 다 있나요?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높임말과 높임말이 새로 나왔어요. 높임말을 내가 잘못해서 높임말을 위주로 이거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표지에 있는 벚꽃과 책냥이 머리에 있는 벚꽃이 어울려요. 그 다음. 제가 벚꽃 진짜 좋아해요. 우영이가 사라졌다.
어느 날 무용이가 없다는 사실을 이 반 아이들은 알렸어요. 알아챘는데. 알아챘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은 모두 다 무용이를 그리워하게 돼요. 오. 일주일 동안 무용이가 안 오니까 자기가 무용이한테 미안하던 일, 그리고 무용이의 한 자리를 잃었다는 게 너무 슬퍼해요. 반 아이들이. 그래서 무용이가 오자 얘네들을 한 명씩 무용이한테 사귀었는데 무용이는 사실 얘네들이 얘한테 나쁜 짓을 해서 안 온 게 아니었어요. 아. 사실은 무용이도 선생님한테 구구책에 나쁜 말을 써서 그런 거였어요. 그랬구나. 무영이도 미안한 일이 있었구나. 네. 네. 백반상 고양이 백구 선생 3. 오드아이 마법 백구 선생 3권인데요. 네. 테드는요 어쩌다가 문구점에서 도둑질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일로 중학생들한테 협박과 괴롭힘을 당해요. 짝인 유민이한테 신뢰까지 잃고 말아요.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태주는 백구 선생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과연 태주의 고민을 백구 선생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걱정된다. 알뜰살뜰 우리 집 경제대장 나백원이 간다. 이 책은요, 이 엄마가요, 이 주인공 나백원과 아빠가 너무 돈을 훔쳐 만졌으니까 용돈 기입장을 쓰게 돼요. 엄마는 엄청난 계획으로 나백원은 우리 집 경제대장이 되었는데요. 과연 나백원은 어떤 방법으로 경제대장이 되었을까요? 경제대장이 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파브로 권총기 2. 파브로와 손녀 루시의 노예 개미 여행. 이 책은 이거는 개미들을 알려주는데요. 지금은 노예 개미, 병정 개미, 곰개미. 개미 종류가 많네요. 네, 이렇게 개미에 대한 관찰을 파브로 권총기에서 쓴 내용입니다. 네. ASMR인가요? 어린이 의학동안 의사 어벤져스 9. 피부 질환 부드럽게 화해하라. 사실은 13권까지 읽게 되었는데 피부 질환에 대해서 또 알고 싶은 게 생겨서 두 번째로 읽는 그거였는데요. 맞아요. 궁금한 게 생기면 그 부분을 분야를 다시. 찾아가서 읽으면 좋은 책이죠? 네. 이 책은 피부 질환이다 보니까 화상 그리고 넘어졌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피부 질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인데요. 네. 이 책은 저번에도 말했듯이 피부 질환 이 궁금하죠? 피부 질환이 궁금하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플란더스의 개 유동생 농술 명작 19권. 플란더스의 개는 저희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독서록 추천 도서에 나와 있어서 빌린 책인데요. 항상 고전 명작은 지루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고전 명작에서는 이렇게 말풍선을 옆에 한 개씩 써주셔서 약간 이런 것들을 읽으면은 약간 지식도 좀 더 풍부해지고 그리고 고전 명작이 안 지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3학년 2반 7번 애벌레. 이것도 우리 독서록에 맞아요. 있는 책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3학년 2반 7번 애벌레가 이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키우는 애벌레들이에요. 아, 진짜. 그런데요, 3학년 2반 7번 애벌레는 다른 제가 약간
나비가 나비가 제일 좋은 제일 처음으로 된 나비인데요. 아, 제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오, 몇 개를 좋아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숨을 깊이 한 번 쉬고 방충망 꼭대기까지 날아봤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균형을 잡을 수 있었어. 이런 건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야. 용기를 내고 나 자신을 믿으면 어떤 나비도 할 수 있어. 오, 감동적이다. 자신을 믿으라는 이야기였네요. 네, 이 오. 책을 꼭 읽고 여기서 좋아하는 문장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글로 오, 보시는 필사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거꾸로 세계. 이 책은 여기 우리가 써는 밑에 쪽에는 또 오. 다른 거꾸로 세계가 써있어요. 오, 이 거꾸로 세계는 아이들이 제일 IQ가 높다고 생각하고 대통령도 아기의 엄마를 하는 건데요. 임신을 했을 때 바로 태어나자마자 걔가 제일 IQ가 높다고 생각해서 어른들은 학교에 다니고요. 아이들은 일을 합니다. 오, 정말 우리한테는 거꾸로 세계인데요. 또 저희한테 거꾸로 세계는 또 저희를 거꾸로 세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아, 그렇죠. 책은 저학년을 위한 10가지 인권 이야기. 서로 달라서 더 아름다운 세상. 제가 이 책 전에 읽어준 이 글처럼 10가지 인권 이야기가 이 책 안에 들어있는데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남녀차별, 인종차별, 그리고 노인 공경 이런 몇 개 등의 이야기가 이 책 안에 들어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일은 몸이 불편하게 생긴 장애인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장애인을 너무 도와주면 또 장애인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부담 수도 있고 너무 안 도와주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꼭 적당한 거리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고를 말할 것은 여기 글은 3명이 쓰셨는데 노지영님, 서지원님, 광민수님이 써줬는데요. 이 중에서 한 명인 서지원님은 저희 고구마 탐정을 쓰신 작가님이기도 해요. 그랬구나. 이것도 저희 독서록에 있는 종이봉지 공주. 여기에도 제가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한 개만 읽어줄게요. 필독서에서 문장을 많이 찾았군요. 네. 그래, 로널드 왕자. 넌 옷도 멋지고 머리도 잘 진짜 왕자 같아. 하지만 넌 겉만 번질번질한 껍데기야. 그래서 두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 내면에 대한 이야기군요. 이거는 내면의 내면의 아름다운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냥이가 되게 중요한 문장을 잘 찾았던 것 같아요. 네. 새로 빌린 용선사의 만화 한국사입니다. 여기 옆에 다음 건 용선생님 가계실. 그러네요. 네네. 용선생의 만화 한국사인데요. 이거는 용선생님이 만화로 한국사를 알려주는데요. 좋아요. 그리고 아까 스포했듯이 용선생의 시끌벅적 과학교실, 생식, 자손 퍼뜨리기 대작전! 이 책은 식물, 그러니까 꽃, 그리고 풀 같은 식물들이 어떻게 씨를 뿌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걸씨, 밀씨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럼 바로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베스트 몇을 할 걸까요? 4를 좋아요. 하겠습니다. 특별한 뽀. 네, 그럼 4위를 공개하겠습니다. 4위는 하트 우리 집 경제대장 나백원이 간다! 이때는 제가 엄마가 공동 기입장을 아빠와 주인공한테 쓰게 했잖아요. 네. 경제대장 나백원은 아빠를 가르쳐 주게 돼요. 그만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용돈기입을? 네. 이 100원이면 갖고 싶던 울트라 파워 로봇을 사기 위해 용돈을 모아요. 용돈을 모으면서 올바른 경제 개념과 돈의 가치 그리고
시장의 종류 등 다양한 경제 지식을 배우게 되지요. 과연 100원이는 울트라 로봇을 살 수 있을지 이 책으로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럼 재밌었던 사진은 아니요, 제 신호등입니다. 네. 이 책은 여훈례식이 초대받았다고 했잖아요. 오, 맞아요. 이 여우들 사이에서 얘네들은 아주 꼼꼼히 소개하게 꼼꼼히 숨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빠는 되게 웃긴 방법으로 처음에는 의심을 안 받았습니다. 오. 바로 모에가 실수로 아빠 옷에 우유를 콸콸콸 쏟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인간의 순한 냄새를 여우가 못 맡게 해서 이렇게 우연적이게 이렇게 숨기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저는 웃겼습니다. 재밌었군요. 네. 네. 2위를 소개해볼게요. 2위는 2위는 한피라리즈입니다. 그 중에서 이 아쉽지만 한 권을 4권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기를 부렸다고 했잖아요. 이건 아마 아이들은 알 텐데 분신사바라고. 분신사바. 엄마도 알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요즘에도 유행하나요? 아닌데 옛날에 유행했던 분신사바인데요. 분신사바로 악기를 퇴치하는 이야기인데 퇴치하는 부분이 너무 흥미진진했습니다. 분신사바로 악기를 퇴치하는 거예요? 부르는 게 아니고? 불렀어요. 아, 불렀어요? 부르고 퇴치를 스승을 했어요. 네. 제일 재밌었던 1위는 지금도 반한 숲속 라면 가게입니다. 오, 축하합니다. 이 책은 네 번째가 다섯 번째 동화에는 이 어떤 아주머니 아저씨가 아이를 버렸는데요. 버린 이유는 이 엄마와 아빠는 게임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출산까지 하고 난 뒤 게임만 하느라 아이를 돌볼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산속에 버리고 갔는데요. 좀 이야기가 무겁구나. 네. 그래서 아이가 라면 가게에서 라면을 먹고 착한 복수를 이 씨는 돈을 받지 않고 라면을 주셨는데요. 저도 그 이야기에서 뭉클했습니다. 그럼 이제 베스트 4 소개는 끝났는데요. 네. 지금 저희 가족 3명 다 감기 걸렸습니다. 맞아요. 목이 까끌까끌하고.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